gonna take you on a ride. We're gonna breathe through the night. When so salty, I'll still think about it. Okay, you can take my Lambo. I'll put on a tight show. You sure you can handle? We be faster than Django. I'm gonna take you on a ride. We're gonna breathe through the night. When so salty, I'll still think about it. We can take my Lambo. I'll put on a tight show. You sure you can handle? We be faster than Django.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드디어 영구적인 평화로 가는 남북 정상회담 그 세 번째 일정을 드디어 시작을 했습니다. 5개월 전에 판문점 정상회담에서 주제가 판문점의 봄, 한반도의 봄이었잖아요. 원래 또 봄은 얼었던 냉기를 싹 걷어내고 훈풍을 가져오는 계절이라면 가을은 수확의 계절이잖아요. 이제 진정 우리가 꿈꿔왔던 그리고 열심히 농사를 지어왔던 한반도 평화를 수확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바칙한 뉴스 이야기 먼저 나눠볼게요. You sure you can handle? We be faster than Django.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칙한 뉴스 페이스북 라이브 정일이 아나운서입니다. 정말 또 역사적인 한 페이지를 함께하고 있네요. 이게 참 생애 몇 번 일어나는 게 쉬운 일은 아닐 텐데, 그죠? 그것도 이게 당사국의 국민으로서 이런 순간을 맞이하는 게 참 쉬운 일은 아닐 텐데, 그것도 우리는 무려 올해 벌써 3번이나 이런 역사적인 이 순간을 계속해서 보게 되고 있습니다. 참 얼떨떨하기도 하고 기분들 어떠신가요? 첫 번째 정상회담, 사실 2000년에 있었던 무려 18년 전 김대중 전 대통령이 북한으로 가서 지금과 굉장히 좀 흡사한 모습으로 순안공항에 도착해서 김정일 위원장과 만나던 그 모습은 무려 18해 전이라서 저는 그때 고등학교 1학년이었거든요. 어머, 언제야? 고등학교 1학년이었어요. 그때 학교에서 같이 그 TV로 친구들이랑 같이 지켜봤던 기억이 나는데, 뭐 다른 건 기억 잘 안 나지만, 뭔가 그 북한 사람 하면 굉장히 좀 무섭고 뭔가 좀 그럴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는 평범한 사람이네, 이런 생각과, 그리고 막 꼬들고 흔들던 그 사람들 틈에서, 환호하던 인파들 틈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그 환한 미소로 이렇게 악수를 힘차게 하시던 그 모습만은 또렷하게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장면보다도, 그때 그 장면보다도 훨씬 더 화질이 좋게 TV 화면에서 생중계로, 그것도 생중계가 된 거잖아요. 이건 진짜 생중계로 전 세계인이 다 지켜보고 있다는 것도 참 그 18년 동안 너무나도 많이 변화된 부분이 있는 듯 하고요. 거기다가 또 여기에 또 문재인 대통령님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이런 그 막 글씨 이렇게 붙어 있고, 그때는 이제 악수를 했다면 이번에는 이제 그 비행기에서 내려오는 문재인 대통령 내외를 김정은 이 위원장 내외가 이렇게 환히 웃는 표정으로 맞이를 하면서 또 격하게 포옹을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죠? 이번에도 또 격하게 포옹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젊은 사람이라 그런지. 그것도 또 이제 처음이면 약간 그럴 텐데, 이번 몇 번 만났으니까. 이게 참 이렇게 구면이 그래서 중요해요. 처음 만나는 거면 서로 좀 이게 긴장하는 이런 게 있잖아요. 판문점 때 우리 봤잖아요. 첫 번째 이 회담 때는 처음에 딱 이렇게 걸어와서 인사를 할 때 서로 웃고는 있지만 굉장히 카메라도 의식하고 상대방이 어떤지 잘 모르니까 약간 이렇게 좀 긴장한 모습이 상호간에 좀 역력했는데, 그래도 벌써 3번이나 만났잖아요. 3번이나 만났고, 특히나 이야기도 굉장히 두 분이서 굉장히 진솔한 이야기를 많이 나눴던 사이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왠지 느낌이, 또 나이대도 그렇기도 한데 왠지 좀 삼촌과 조카가 또 오랜만에 만나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전의 정상회담
때보다도 훨씬 더 지켜보는데 왠지 약간 흐뭇한 느낌이 든달까? 이게 막 환히 미소 짓는 게 그냥 이제 억지로 카메라가 있어서 웃는 것 같은 느낌이 아니고 진짜 좀 뭔가 반가워서 정말 아유 잘 지내셨어요? 아우 삼촌 잘 지내셨어요? 아우 조카님 잘 지냈나? 이렇게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서 지켜보는데 괜히 저도 막 웃고 있고 막 흐뭇한 느낌이었습니다. 그죠? 참 그렇게 세월이 흘렀어요. 지켜보던 선배들은 공항 많이 좋아졌네 이런 얘기 하시던데 공항까지 기억을 공항이 많이 좋아졌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그동안 참 만약에 그때 그러고 그냥 쭉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와 비슷한 정부가 중간에 계속 있었더라면 지금 이미 뭐 거의 통일과 흡사한 수준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 혹독했던 겨울을 지나서 다시 우리가 이제 봄을 꽁꽁 얼었던 한반도를 겨우겨우 얼음을 깨고 녹여내서 지금 한반도의 봄을 가져온 거잖아요. 이제 시작을 한 건데. 근데 참 그 몇 개월 사이에 불과 한 5개월 4.27 판문점 선언 이후에 한 5개월여 만에 정말 많이 달라졌구나. 물론 북미 관계가 아직도 뭐 이렇고 종전선언이요 되니 말이 많지만 적어도 남북 관계만큼은 깊은 신뢰로 이미 좀 돈독하게 쌓아왔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지켜보는데 괜히 좀 웃음이 나고 뿌듯하더라고요. 특히나 오늘 뭐 저는 잘 몰랐지만 이렇게 기사가 나온 것들을 보니까 오늘 이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영접을 한 내용들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와서 내려오셔가지고 뭐 의장단 사열도 받고 뭐 예포도 발사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파격적인 부분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것들이 뭐 이전과는 또 다른 과거보다도 훨씬 더 높아진 거의 뭐 최고의 예우 문재인 대통령을 이렇게까지 더 많이 이렇게 좀 예우를 한다 이런 것을 좀 보여주는 이런 그 포인트들이 곳곳에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저도 이거 보고 영상을 소리를 들으면서 뭐지? 약간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대통령 각하라고 하는 거 들으셨죠? 생중계로 보신 분들 의장대장이 인민군 의장대가 사열을 했는데 사열을 하면서 대통령 각하라고 이게 소리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잘못 들었나 했어요. 대통령 각하 이런 표현을 잘 안 쓸 텐데 그죠? 이런 거는 실질적으로 대통령 각하 이렇게 한 적은 없었다고 해요. 예전에 2000년 6월에 김대중 전 대통령 그리고 2007년에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방북을 하셨을 때도 북한군으로부터 의장 행사를 이제 받긴 했지만 그때는 뭐 예포 같은 것도 없었고 대통령 각하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당연히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때도 이제 사열 같은 경우는 있었지만 분열이라고 거꾸로 군대가 행진하면서 단상에 서 있는 이 지도자를 향해서 존경과 예의를 표하는 행사 그거 보셨죠? 이번에 하는 거 딱 단상 위에 올라가 있으니까 이렇게 막 척척척척 이렇게 하면서 열을 맞춰서 이렇게 막 걸어가면서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이제 분열인데 그것도 이번이 처음이었다고 해요. 분열도 처음이고 대통령 각하라고 이제 소리를 치면서 이렇게 한 것도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었다는 거죠. 그만큼 이번에 또 문재인 대통령을 더욱더 각별하게 예우한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을 듯 하고요. 그리고 예포를 발사한 것도 이전에는 그런 적이 없었다고 해요. 근데 이번에 예포도 이제 발사를 하고 이게 또 평화의 상징 이런 의미가 또 있다고 하던데 예포가 그만큼 적극적으로 또 이게 생중계를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보여지고 있는 장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본인들이 이 정상회담을 통해서 더욱더 정상국가로 더 이제 이 정상국가로서의 모습을 더욱더 어필하고 우리가 평화로 가고자 하는 의지가 이만큼 강하다. 이런 걸 좀 더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번에도 역시나 그 내외가 같이 나왔잖아요. 내외가 이설주 여사가 같이 또 이제 동행을 했는데 이전에는 김정일 위원장이 단독으로 늘 나와서 이렇게 대통령 내외를 맞이하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처음으로, 어쨌건 북한 지도자로서는 처음으로. 근데 사실 김정은 위원장이 이전에도 그랬지만 리설주 여사를 계속해서 이제 동행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나름대로 이 정상국가로서의 갖춰진 모습들을 계속해서 좀 이렇게 보여주려고, 국제사회에 보여주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이번에도 역시나 근데 너무 보기가 좋은 거예요. 우리 또 김정숙 여사님 이렇게 내려오시는데, 이전에도 또 와서 그때 첫 번째 정상회담 때 왜 만찬에서 술도 드시고 다들 뭐 이렇게 해서 분위기 좋게 손도 잡고 막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때처럼 약간 그때 또 만났으니까 워낙 또 이렇게 인상 좋잖아요. 이렇게 같이 손 이렇게 악수하고 등 이렇게 두르면서 정말 무슨 딸과 아니 뭐 이렇게 며느리 같은 느낌이랄까요? 약간 며느리 같고 조카 며느리 같은 이런 느낌으로 좀 분위기가 더 좀 약간 온화한 이런 느낌이어서 굉장히 좀 보기가 좋았습니다. 그 분위기 자체도 원래도 지금 정상회담이 계속해서 좋은 분위기로 흘러가고는 있지만 더 한층 더 이런 분위기들을 좀 더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이런 역할을 좀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뭐 이번 정상회담 3차 정상회담이 오늘 일단은 회담을 하고요. 오찬 후에 정상회담을 이제 좀 길게 한다고 하죠. 하고 내일 또 2차로 정상회담이 한다고 하는데, 오늘 특히나 중요한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할 거예요. 많이 하고 또 긴 시간 뭐 하겠지만 2박 3일 동안 아까 또 왜 차 타고 가시면서 처음에는 공항에서 떠날 때는 각자 다른 차였다가 중간에 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퍼레이드를 뭐 하셨는지 오픈카로 뚜껑이 열리는 차로 이제 바꿔 타고 두 정상이 같이 차를 타고 이제 도착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좀 곳곳에서 꼭 정상회담 때뿐만이 아니라 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고, 솔직한 진솔한 이야기를 좀 더 많이 나눌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정상회담 이 시작을 보면서도, 그리고 그 이전에 나왔던 얘기들도,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수석 보좌관 회의를 하면서 이제 남북관계가 새로운 시대로 들어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북한에서도 노동신문을 통해서 이런 류의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결코 남북관계에서 절대 뒤돌아가는 일은 없겠다, 역진하는 일은 없겠다, 이런 의지를 남과 북이 둘 다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북미 관계가 생각보다 잘 안 풀릴 수도 있고 난관들이 워낙 많긴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 관계만큼은 정말 서로의 이 신뢰를 가지고 돈독하게 계속해서 무언가를 한 걸음 한 걸음 더디더라도 발전을 시켜 나가겠다, 이런 이제 의지를 양국이 다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도 더 많이 기대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진짜 뭐 도보다리도 얘기를 하시는데 1차 정상회담 때 그만큼 많은 좀 상호 간의 신뢰를 쌓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그때부터 시작해서 서로를 이제 좀 존중하면서 계속해서 신뢰를 좀 쌓아와서 이번에는 이런 그림을 좀 만들 수 있지 않았을까. 더 이번에는 이제 더 나아가야겠죠. 여기서 더 많이 나아가게 되지 않을까. 이번에는 특히나 이전보다도 형식적인 외교 의전 이런 건 최대한 배제를 하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그 문 대통령의 표현대로 흉금을 터놓고 많은 대화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솔직하게, 특히나 이번에 좀 따지자면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사실상 처음으로 비핵화 방안, 구체적인 이 비핵화 방안에 대한 얘기를 테이블에 올려서 이야기를 같이 나눌 예정이라고 해요. 이게 서로 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약간 어떻게 보면 이렇게 뭐랄까, 의지는 확인을 했지만 뭐 구체적인 방안까지는 우리가 이제 닥달을 하거나 이렇게 한 적은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조금 더, 지금 미국에서도 계속해서 비핵화 조처 요구며 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북한에서는 적대관계 청산, 뭐 안전 보장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이 사이에서 테이블을 딱 올려놓고 김정은 위원장과 조금 더 허심탄회한 대화를
이제 나누게 되는 그런 역할을 아마 하시게 될 듯 합니다. 사실 전적으로 두 정상이 어떤 대화를 나누게 될 것인가가,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를 이제 가늠하게 되는 그 방향이 될 텐데, 방향을 이제 보여주게 될 텐데요. 과연 얼마나 진전된 합의를 좀 이뤄내게 될지. 그래도 그렇잖아요. 이제 아무래도 남북 정상회담이 물밑에서 이런 것들은 좀 계속해서 합의를 하게 마련인데, 그래도 정상회담을 하기로 이제 약속을 하고 이렇게 만나게 됐다는 건 뭐 구체적으로 완전한 합의까지는 아니더라도 물밑에서 어느 정도로는 이 정도로까지는 서로 뭐 북한이 양보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조금은 사전에 좀 이렇게 약간 주고받고 하지 않았을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합의를 이룬 채 만나게 되지 않았을까, 이런 기대를 좀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부디 이번에 또 군 관계자들도 굉장히 많이 이제 올라가고 하게 됐는데, 비핵화 벌써부터 지금 나오는 게 이 자유한국당이나 또 미국에서도 그렇고요. 비핵화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본인 입에서 직접 이렇게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고서는 뭐 믿지 못하겠다, 뭐 그냥 그 유람 같다, 단체 유람에 불과하다, 뭐 이렇게 자유한국당에서 이야기를 하던데, 뭐 그네들이 뭘 해도 사실 뭐 원하는 방향은 아니겠지만 어찌됐건 그렇게 자유한국당을 우리가 뭐 이해시키고자 하는 회담은 아니니까요. 어찌됐건 조금 더 훨씬 더 담대하게 좀 서로가 놓을 것은 놓고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양보할 것은 또 양보하고, 일단 의지가 가장 중요한 거니까요. 미국에서도 이만큼 우리가 이제 더 계속해서 뒷걸음치고 있는 미국을 끌고 와서 딱 내세워주는, 그리고 북한에서도 이렇게까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다 더 잘 어필할 수 있도록 그런 이 장을 문재인 대통령이 잘 또 중간에서 만들어 주셨으면, 그래서 이번 3차 정상회담이 좀 한반도 정세의 방향타 노릇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되기를, 이런 기대를 또 하게 됩니다. 오늘 하고 내일 하고 나서 바로 또 이제 그 합의문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참 오늘 아마 거의 뭐 구체적인 얘기는 거의 다 중요한 얘기는 하실 것 같습니다. 뭐 잘하실 거라고 믿고요. 그리고 또 북한에서도 이전과 다른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의지를 결코 두 정상이 꺾지 않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정상회담 때요, 또 관심 있게 우리가 또 지켜보게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 상시 운영에 합의할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이미 이전에 나온 내용인데요. 금강산 면회소가 상시로 운영된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다들 아시죠? 이산가족들이 평소에도 막 어쩌다가 한번 명절 때 한번 100명씩 뽑아서 간신히 이렇게 만나게 하는 이런 거 말고요. 정말 상시적으로 평소에도 다양하게 만나고 접촉할 수 있는 그런 만남의 장을 마련한다는 거예요. 진짜 이건 너무나도 파격적이고 그야말로 그 평화가 성큼 다가올 수밖에 없게 하는 그런 조치가 아닐까 싶어요. 그동안 이산가족 상봉이 18년 동안 21차례밖에 이루어지지 못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수준을 18년 동안 21차례면 너무, 그죠? 계속해서 신청을 해도 떨어졌던 분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잖아요. 아직도 수만 명이 계시는데 그 수준을 완전히 뛰어넘어서 상시적으로 금강산 면회소 운영이 될 수 있다고 이미 지금 우리 측에서 좀 이런 그 내용을 북한에 제안을 했고요. 북쪽에 좀 제안을 했고, 뭐 상설 면회소나 수시 상봉이냐, 또 뭐 전수조사를 통해서 생사를 확인하는 법, 그리고 또 화상 상봉, 이런 것들도 워낙에 또 고령이시니까 이게 좀 직접 가서 만나기도 어려우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좀 화상상봉도 하고 이렇게 된다면 이게 이제 정말 그 베를린 장벽이 서서히 무너졌던 것처럼 정말 우리가 우리 마음에 있었던 장벽들을 서서히 무너지게 만드는 그야말로 이건 정말 중요한 촉진제가 되지 않을까, 매개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단지 정치적이나 이런 것 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 이산가족 상봉을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 상시 운영에도 이미 지금 북쪽에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서 이것만큼은 좀 합의를 이미 그죠 잘 할 수 있을 듯합니다. 이렇게 되면 뭐 정상들끼리도 이렇게 자주 만나고 벌써 3번이나 만났으니까 자주 만나고 이산가족들도 더 자주 보고 얼굴도 보고 뭐 이렇게 되면 당연히 평화는 자연스럽게 한반도에 깃들 수 있지 않을까. 좋은 소식을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고요. 그러게요. 이산가족 상봉 수시로 아주 좋은 소식입니다. 맞습니다. 정상회담 뉴스는 뭐 계속해서 이제 진행될 테니까요. 조금 더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내일 더 추가로 이야기를 나눠보고요. 정상회담 외에 다른 소식도 좀 전해드려 보겠습니다. 이 답답한 소식이 어제 국회에서 또 있었네요. 여야가 결국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제한하는 은산분리 규제 빗장을 열었다는 답답한 소식입니다. 3당이 어제 인터넷 전문 은행 특례법을 합의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을 34%까지 보유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 10%까지만 보유할 수 있는데 이걸 34%까지 늘려준다는 거죠. 특히 이게 대기업들의 은행 진입 규제를 법이 아니라 시행령을 통해서 제한한다라는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게 왜냐면 법 같은 경우에는 고치려면 일단은 국회에서 뭐 완전 싸워야 되잖아요. 국회에서 의원들끼리 뭐 이제 법을 고치려면 굉장히 어려운 과정들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시행령 같은 경우에는 정권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 갑자기 막 자유한국당 이런 정당이 다시 정권을 잡는다 이런 거 생각하면 막 소름이 막 돋는데 뭐 그렇게 안 돼야겠지만 어찌됐든 혹여라도 좀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정당이 혹여라도 정권을 잡게 되거나 했을 때 이 시행령으로 얼마든지 정부 마음대로 대기업의 은행 진출을 허용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법으로 이게 규제가 돼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거는 뭐 그래도 여야가 있으니까 막을 수라도 있을 텐데 시행령은 그냥 정부 마음대로 바꿔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여야의 중재안을 두고 비난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애초에 민주당도 이걸 알았어요. 민주당도 원래 시행령으로 바꾸자라고 주장한 게 자유한국당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계속 이제 시행령으로 바꾸자 이런 얘기하니까 민주당에서 정권의 입맛에 따라 시행령만 바꾸면 언제든지 법이 무력화될 수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라고 반대를 해왔다는 거죠. 그런데 결국은 자유한국당과 협상 과정에서 민주당이 자유한국당에 져준 거예요. 대체 왜? 왜 그랬을까요? 대체 왜? 자유한국당에 왜 이걸 내준 거지? 나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네. 그래서 지금 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야합이라고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참 답답하죠. 네. 뭐 이에 대해서 여당 정무위 소속인 이하경 의원 어떻게든 인터넷 은행 특례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린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는군요. 진짜 이대로라면 여차에서는 삼성은행 생기는 건 아니에요? 아니 은산분리를 왜 이렇게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지키려고 했는데 민주당까지 이러면 대체 국민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답합니다. 지금 뭐 민주당 내에서도 반발이 어마어마하다고 하는데 당 내에서도 반발하는 의원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참 속이 시끄럽습니다. 지금 정말 중요한 시기에 이런 소식이 또 들려오니까요. 네, 그리고 마지막 소식 하나만 더 전해드릴게요. 이거 기억하시죠?
518명 중 무려 493명이나 백을 써서 채용이 됐던 바로 그 신의 직장 강원랜드. 알고 보니까 강원랜드가 그때에도 2012년부터 2013년에도 채용 비리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있었는데 그 외에도 2000년에서 2009년 기간이 한 9년 되네요. 그 사이에도 어마어마한 채용 비리들이 있었다라는 소식입니다. 당시 지역구 의원의 보좌관 아들, 시군 의원, 지역유지의 가족 등등 26명이 서류 전형 없이 면접만으로 채용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하는데요.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4월에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긴 했는데 뒤늦게 시효가 지나서 공소권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하네요. 원래 이 채용비리 의혹이 2013년에도 벌써 한 차례 제기가 됐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2013년 당시에 정부와 강원랜드가 적절하게 조처를 하지 않아서 왜 안 했겠어요? 그때 당연히 가까운 분들이 그때 정부에 또 가까운 분들이 또 이게 채용 비리에 관련이 있고 이러니까 할 의지가 없었겠지? 네. 아무튼 그때 제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서 결국은 문제대를 놓쳐 공소권이 지금 없다는, 시효가 지나서 공소권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는 소식입니다. 이 조사 대상 직원 58명 가운데 44명이 채용 과정에서 정해진 인사규정이나 세칙 등을 위반했다고 하고요. 58명 중에 44명이 규칙 위반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서 또 26명 같은 경우에는 단순 규정 위반 수준이 아니라 강원랜드의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의 인사로부터 가령 의원이라든지 이런 강원랜드 아주 고위 인사라든지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아서 채용됐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가 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2012년에서 2013년이 이 정도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부터 불과 2012 딱 2년만 그랬을까? 이런 의심 다들 하셨잖아요. 그 이전에 분명히 했을 텐데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역시나 2000년부터 계속해서 있어왔던 채용 비리였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 26분 가운데 25명은 여전히 강원랜드에서 직원으로 일하고 계시다네요. 그렇답니다. 2000년에서 2009년 사이 있었던 채용 비리에 지금까지 일하고 계시면 아주 경력도 꽤 되셨겠네요. 아예 그냥 꽂아준 낙하산으로 채용 비리 하셨던 이분들, 이게 이런 수가 확인하면 할수록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강원랜드 뿐이겠습니까? 온갖 공기업들이면 다 너무나도 많겠죠. 이런 것들을 진짜 완전히 전수조사해서 제대로 뿌리 뽑아야 해요. 정말로. 네, 오늘 발칙한 뉴스 페이스북 라이브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정상회담 또 잘 지켜보고 저녁에 또 만찬 행사도 있다고 하고 하니까요. 또 어떤 그림이 나올지 궁금한데 좀 지켜보고 내일 발칙한 뉴스 페이스북 라이브에서 또 이야기 추가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발칙한 뉴스는 내일 12시 3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만나요. 안녕.